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08번째 시간, 바로 이 글자, 그리고 이 글자가 결합한 낱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제대라고 부릅니다. 제대, 장단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군대에서 쓰는 말이죠. 제대라고 하면 현역에서 해제하는 일이 직접적인 풀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에서 소집을 해제하다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대하다, 전역하다 얘기할 때 그 한자의 본 뜻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두 글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제대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덜 제자입니다. 준 4급이네요. 덜 제자를 보시면 또 의외로 허신의 설문회자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갑골문이나 금문은 발견하지 못했고 소전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글자를 보고 허신은 궁궐에 있는 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덕 부자의 고자체죠. 언덕 부자의 뜻을 따르고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보통은 나 여자라고 하지만 남을 여자라고도 합니다. 나 여자가 음으로 소리로 작용한다. 형성자로 본 것이네요. 위에 있는 글자는 전각 전자고요. 옆에 있는 글자는 대궐 섬돌 패자입니다. 대궐의 계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궐에 있는 계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덜다, 덜어내다의 뜻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나 여자를 천천히 서자 이렇게 쓰죠. 천천히 서자로 생각을 하면 언덕을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줄어들까요? 남아있는 계단의 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것이 덜 제자, 나 여자 비슷하기 때문에 허신처럼 이것을 그냥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요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궁궐에 있는 그 계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옛 것은 버리고 섬더를 오르며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다 해서 버리다가 좀 강조돼서 덜다의 뜻으로 지금은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많은 한자들은 원래 뜻을 버리고 그 일정한 변천 과정을 거쳐서 전혀 다른 뜻으로 변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봐왔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덜다의 뜻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걸 볼까요? 두 번째 글자는 우리가 보통 부대, 그렇죠? 대오라고 할 때는 쓰는 무리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라는 것은 한 무더기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보통은 사람을 얘기하고 상인들의 무리를 우리가 대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낙타를 탄다거나 사막을 건너는 그런 한 무리의 상인들의 그 조합이 있죠. 그룹 같은 경우는 대상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은 군대, 부대 할 때 무리 대자를 많이 쓰죠. 자, 무리 대자의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지금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갑골문 먼저 볼까요? 갑골문은 왼쪽에 있는 이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언덕을 얘기하니까 절벽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로 하는 것은 번개 같기도 하지만 사람이 거꾸로 떨어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뭔가 손도 보이는데 어쨌든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이는 형상이 추측이 됩니다만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뭔가 돌무더기가 있고 거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자원풀이 중에 하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신은 소전을 보고 어떻게 이 글자를 해석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소전체고요. 허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쪽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맞네요. 떨어지는 것으로 봤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역시 언덕 부자죠. 언덕 부자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 숫자는 마침내 드디어 수이기도 하고요. 해세의 해, 그죠? 한 해, 두 해 할 때 그 해세의
다른 글자체로 보기도 합니다. 돼지 돈자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겼죠. 돼지 시자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이기 때문에 대로 본다. 뭐 이거는 좀 우리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형성자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무리 대자는 이 글자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글자와 이 글자가 해설에도 이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곧 무엇이냐? 원래는 이 글자는 떨어질 추자하고 똑같은 뜻의 한자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떨어지다는 뜻이었는데 떨어지다의 뜻이 아니라 떨어져서 이게 쌓이는 것이죠. 바닥에 막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한 무더기로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쌓을 퇴자하고도 사실은 이 글자가 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도 비슷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 도금과 중국어 도금의 어떤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무리 대자도 중국어로는 현대 중국어로는 뚜이라고 얘기하고요. 쌓을 퇴자도 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발음이 같다고 생각하고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 대자와 쌓을 퇴자는 발음도 똑같고 뜻도 비슷하다. 어차피 떨어지면 어디엔가 고이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쌓인다. 쌓인 무더기다. 무더기는 곧 사람으로 치거나 동물로 치자면 물이다. 그래서 물이 모여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그 드디어 마침내 숫자 역시 중국어로는 쇠이가 됩니다. 떨어질 그 추자도 쭈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뚜이, 쭈이, 쇠이 다 중국어로는 음운이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떨어질 추자는 아래 흑토자를 넣어서 쓰기 때문에 구분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무리를 뜻하는 한자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덜 제자 역시 무리 대자와 똑같이 언덕 부자 있죠? 이것이 부수가 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덜다 제자. 원래는 궁중에 있는 계단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덜어지다, 덜어내다의 뜻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준사급이고 무리 대자죠.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그래서 이거 12획이 되는데요. 무리 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떨어지다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떨어질 추자, 추락할 때 추자에 흑토자가 붙었는지, 왜 무리 대자가 위에 있는지 오히려 떨어질 추자를 보면 무리 대자의 그 원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글자를 외우는데 모두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라고 얘기하면 보통 규정된 기한이 차거나 질병 또는 집안 사정으로 현역에서 해제하는 일이다. 여기서는 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안 했지만 군대에서 소집 해제한다. 이제 곧 덜어져서 군인이 아닌 신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군대에서 제거되다. 뭐 제거되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 말년, 제대 명령. 반대말은 입대가 되겠죠. 제대라는 표현 조선왕조실록에도 6건이 있었지만 사실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쓰는 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임금이 벼슬을 제수할 때 그 제자와 우연히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6건이 발견된 것이지 왕조실록에는 제대라는 표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럼 제대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쓴 것이냐? 1936년에 보면 제대라는 표현이 있고요. 73년에도 제대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아서는 일본에서 왔을 확률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이 글자 역시 표현 역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것은 중국에서 이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단어를 전혀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퇴오, 퇴우 혹은 퇴역, 퇴이 정도만 쓰고 있을 뿐 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없고 현재 중국에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일본에서 왔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바로 있었습니다. 조타이라고 해서 제대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들으셔도 알겠지만 만기 조타이라고 하면 만기 제대라는 표현도 우리와 똑같이 쓰는 걸 봐서는 이 표현은 일본에서
네, 쓰고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강제로 라고 해야 될까요? 네, 들어와서 유입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로 보입니다. 영어로 보자면 뭐 discharge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제대라는 표현 대신에 전역이란 말도 씁니다. 이것은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환된다는 뜻이고요. 퇴역이라는 표현은 아예 그 군인이라는 현역에서 물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나이가 있고 그렇죠? 군 생활을 오래 했던 직업 군인이 은퇴를 하는 것을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컫습니다. 예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예비군에 편입된다의 뜻입니다. 현역에서 예비군 편입인데 이것도 사실은 전역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선 퇴역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이건 언어 습관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그렇죠? 역을 전환하다 전역, 역에서 물러나다 퇴역, 그 다음에 예비군에 편입되다의 준말인 예편까지 제대와 좀 관련된 표현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08번째 시간에는 덜 제자, 무리 대자가 결합돼서 실제로는 군대에서 부대에서 해제되다의 뜻의 준말인 제대, 일본어 단어의 어원으로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제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보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상세 해설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